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래스호퍼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모델링 작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스호퍼는 로직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형상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로직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로직, 그래스호퍼에서는 데피니션이라고 부르죠. 데피니션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텐데요. 그래스허퍼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새로 생성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크게 리스트와 트리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데이터가 구성이 되는 기초 단계인 리스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데이터들을 하나의 주머니에 담아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냥 무작위로 데이터가 주머니에 막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순서에 맞춰서 주머니에 하나씩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리스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선 그 구성 요소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건 알파벳 문자 A, B, C, D, E, F의 문자로 데이터가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덱스라는 겁니다. 각각의 데이터가 리스트 안에 이렇게 하나씩 담겨져 있는데요. 각각의 데이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숫자를 바로 인덱스 넘버라고 하는데요. 이 인덱스 넘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덱스 넘버는 0부터 시작한다입니다. 데이터가 리스트에 담겨져 있는 순서가 바로 이 0부터 들어가 있는 인덱스 넘버에 의해서 그 순서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 리스트의 이 순서가 0부터 시작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리스트, 데이터의 리스트를 만드는 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패널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1, 2, 3, 4, 5 5개의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스허퍼를 키시고 이제 패널을 불러올 텐데, 자, 패널을 불러오는 방법은 그래스허퍼의 캔버스에서 더블 클릭하든지 아니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서치 검색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패널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큰 따옴표. 자, 큰 따옴표를 누르면 바로 패널이 뜨게 됩니다. 자, 이 큰 따옴표로 패널을 불러드리고요. 이제 이 패널에다가 1, 2, 3, 4, 5 숫자의 데이터를 넣을 텐데, 자, 더블 클릭하고 1, 2, 3, 4, 5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외부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하면 입력 단계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1, 2, 3, 4, 5 각각의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게 그냥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문자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숫자들이 여러 개 모여서 생긴 데이터의 형태로 만들고 싶으시면 지금 이 패널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여기에 멀티라인 데이터 옵션을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각각의 숫자가 이렇게 하나하나의 데이터로서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멀티라인 데이터가 켜 있으면 1부터 5까지 쭉 문자가 엔터키를 넣어가면서 입력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1, 2, 3, 4, 5를 입력할 때 제일 마지막에 엔터를 한 번 더 쳤어요. 지금 보시면 커서가 아래쪽에 가 있죠? 5 입력하고 엔터를 한 번 더 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라인 데이터를 꺼서 리스트를 만들고 보면은 마지막에 아무것도 숫자가 기입되지 않는 빈 데이터가 하나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엔터키는 딜리트해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외부를 클릭해서 나오면 제대로 이제 숫자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패널 가지고 내가 원하는 숫자 혹은 문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다 입력한 다음에 마지막에 엔터키 누르지 말고 외부 클릭을 하고 패널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멀티라인 데이터를 끄시면은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리스트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패널로서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자, 이제부터는 그래스호퍼 컴포넌트 중에서 데이터 리스트를 생성시키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우선 그 시작은 숫자에 대한 데이터 리스트를 만드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range라고 되어 있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생긴 컴포넌트인데, 자, range는 두 개의 인풋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D라고 되어 있는 거는 도메인이라고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위에 제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자, 이거는 0부터
1까지의 범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뒤에다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n은 그 범위를 몇 개의 구획으로 분할할 건지를 나타내는 부분이 n입니다. 위 다이어그램에서는 0부터 1 사이의 범위를 총 10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10개의 구획으로 구분을 하면 포인트는 총 11개가 생성이 될 겁니다. 자, 5, 6, 7, 8, 9, 10, 11. 그렇죠? 10개의 구획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는 11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숫자의 차이가 약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 밑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은 이 D 부분에 도메인을 그냥 20으로만 집어넣었습니다. 자, 20이라는 숫자를 그냥 집어넣으면 바로 0부터 알아서 20까지라고 범위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0부터 20까지의 자연수 범위를 10개의 구획으로 나눴으니까 총 11개의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인덱스 넘버를 보시면 10번까지 있죠. 하지만 시작은 0번부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총 11개가 있구나. 제일 마지막 거 플러스 1에서 총 11개가 있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도메인에다가 직접 각 범위의 끝번이 될 숫자를 넣어버리면 알아서 0부터 20이라는 범위가 0 to 20이라는 범위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construct domain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construct domain을 사용을 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캔버스에 range를 갖다 놓겠습니다. 자, range 컴포넌트는 인풋 값이 d domain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기본 값인 0부터 1, 0 to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아까는 20이라는 숫자를 패널에서, 자, 패널도 마찬가지로 패널을 큰 따옴표로 불러드리고 20, 그 다음에 지금은 다중 데이터가 아니니까 굳이 멀티라인 데이터를 끌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도메인을 넣을 수도 있고, 또 간단하게 패널을 빨리 만드는 법은 큰 따옴표 바로 20이라고 치면 20 숫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바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도메인이 0 to 20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바로 큰 따옴표 0 to 20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0 to 20이 아니라 시작을 제가 숫자를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1부터 20이 들어갔죠. 단점은 매번 범위를 바꿀 때마다 여기에서 제가 숫자를 타이핑해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버 슬라이더를 사용을 해서 한번 이제 도메인을 만들어 볼 텐데, 자, construct domain이라고 되어 있는 컴포넌트는 A부터 B까지의 인풋 숫자를 가지고 도메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기본값이 0부터 1이 들어가 있죠. 자, B에다가 위 넘버 슬라이더를 넣어주면 결과값이 바로 0부터 20이라는 범위를 만들어 주죠. 자, 얘를 도메인에 넣고 지울게요. 0부터 20이라는 도메인을 construct 도메인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넘버 슬라이더를 복사를 해서 더블 클릭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부터 20까지의 범위를 총 10개의 구획으로 나눠서 11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숫자 데이터 리스트를 만드는 컴포넌트 중에 하나예요. 자, range는 이 범위를 구획 숫자로 나눠서 구획 숫자 플러스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어내죠. 한번 이런 형태,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거를 요거는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대신 여기를 10으로 좀 작은 숫자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구획도 한 5가지 구획으로 나눠서 6개의 데이터 정도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숫자를 사용을 해서 기하학적인 형태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자,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점을 만들 때의 좌표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점을 만드는 거는 construct point라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자, 이 construct point는 x, y, z 좌표에 해당되는 숫자를 인풋 값으로 받습니다. 자, 여기서 이 x의 좌표 값을 이 range에 의한 결과 값으로 받아버리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 range에 나오는 결과값 0, 2, 4, 6, 8, 12 점에 각각의 x 좌표가 되는 겁니다. y 좌표하고 z 좌표는 기본값인 0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패널에 하는 역할이 좀 전에는 데이터를
처음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입력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분야는 바로 이 데이터 결과를 확인할 때 쓰는 용도로 패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포인트 같은 경우 패널에 연결해서 보면 그 결과값이 이렇게 좌표로 표시가 됩니다. 자, 형태를 잘 보시면은 자, 이렇게 꺾은 괄호, 그다음에 x 좌표 콤마 한 칸 띄고 y 좌표 콤마 한 칸 띄고 z 좌표 그다음에 괄호 닫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진도를 나가다 보면 비슷한 형태로 이 띄어쓰기가 없이 자, 0,0,0으로 표시가 되는 데이터 종류가 있어요. 바로 벡터인데 그 벡터와 구분하기 위해서 포인트는 중간에 띄어쓰기가 들어갑니다. 좌표 사이에. 그거 차이점을 유념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레인지를 가지고 만든 데이터, 숫자 데이터를 기하 형태로 어떤 형상에 적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초적인 포인트를 만드는 걸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데이터를 생성시키는 컴포넌트 중에 하나는 두 번째 살펴볼 거는 시리즈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시리즈라는 컴포넌트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리즈 그리고 각각의 인풋 데이터를 살펴보면 자, S는 시리즈의 시작 숫자, 시작값, N은 증분값, C는 총 몇 개의 숫자를 만들 건지를 집어넣어서 숫자의 시리즈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넘버 슬라이더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똑같은 넘버 슬라이더를 총 3개를 만들어서 시작값, 증분값, 총 개수.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패널을 넣어서 결과를 살펴보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10, 10, 10이 들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10부터 시작해서 10씩 증가하면서 총 10개의 데이터를 만드는 시리즈입니다. 10부터 시작해서 10씩 증가를 하죠. 그리고 총 10개의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번호가 인덱스 넘버가 9번으로 끝나요. 이 10의 개수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총 10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마지막 인덱스 넘버는 9번으로 끝나게 됩니다. 레인지하고 조금 다르죠. 레인지의 인풋 값은 10이라면 마지막의 데이터도 10일 거고 인덱스 넘버가 10일 거고 총 11개가 만들어지지만 시리즈는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랜덤이라는 게 있어요. 자, 랜덤은 말 그대로 랜덤하게 숫자를 생성시키는 겁니다. 자, 랜덤이라고 쓰면 나오는 컴포넌트고요. 자, 얘도 밝은 회색인 거 보니까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먼저 range는 0부터 1, 0부터 1 사이 범위의 숫자 중에서 실수입니다. 랜덤은 기본적으로 실수값을 만들어냅니다. 총 1개, 지금 n에 1이 들어가 있으니까 0부터 1 사이의 실수 중에 하나의 숫자를 무작위로 만들어내라 라는 의미예요. 자, 우선 앞에 있는 인풋 값을 넘버 슬라이더를 복사를 해서 다른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R 0부터 10, 0부터 10 사이의 실수 중에 10개의 무작위 데이터를 뽑게 만든 상황입니다. 한번 패널을 연결을 해보죠. 자, 실수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 하나, 둘, 셋, 넷, 6자짜리까지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실수를 그냥 사용을 해도 되고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랜덤 컴포넌트 이름 부분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면 중간에 옵션이 있어요. 인터저 넘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자,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현재 인터저 옵션이 선택되어 있다라는 게 뜨고 그 결과값이 반올림이 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잠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인터저를 껐을 때랑 켰을 때랑. 자, 이렇게 제가 0부터 10 사이의 범위의 숫자를 만들어 무작위로 10개를 추출해내는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S 인풋에 들어가는 숫자는 뭐냐면 시드 넘버라고 해서 이 시드 넘버가 변경이 되면 처음에 무작위로 뽑아내는 이 숫자 세트가 변경이 돼요. 또 한 번 무작위로 뽑아내고 또 한 번 무작위로 뽑아내고. 바꿔볼게요. 자, 보시면은 숫자가 계속 바뀌죠. 자, 이렇게 시드 넘버를 바꿔가면서 무작위로 숫자를 또 한 번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좋은 점은 10으로 가 있을 때 무작위로 뽑힌 숫자는 나중에 딴 숫자로 갔다가도 10으로 돌아오면은 그 숫자 그대로 뽑혀집니다.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숫자를 뽑아냈고 그 무작위로 뽑아진 숫자를 가지고 막 작업을 해요. 어떤 형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다른 데이터들은 어떻게 형상을 만들어질지 살펴보고 싶어서 이 시드 넘버를 바꿔놨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까 형태가 더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시 10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무작위 넘버 세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형상으로 그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무작위 숫자를 뽑는 컴포넌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시드 넘버를 잘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형상을 만들고 기존에 만들었던 무작위 숫자에 의한 형상을 되돌아갈 때 시드 넘버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랜덤이라는 컴포넌트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실수의 숫자를 뽑아내고 그거를 인터저 옵션으로 정수로 변경해서 사용을 할 때 보면은 중복되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반올림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터저가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무작위로 숫자를 뽑아내지만 모두 다 숫자가 달라야 된다, 중복되는 결과가 없어야 된다라는 상황에서는 이 랜덤 컴포넌트를 그냥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중복되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어떠한 식으로 우회할 수가 있냐면, 자, 랜덤이라고 쳐보면 랜덤 리듀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랜덤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 실수 중에서 특정 개수의 숫자를 무작위로 뽑아내는 거죠. 자, 근데 랜덤 리듀스는 어떠한 데이터 리스트 중에서 이 R에 해당되는 숫자, 만약에 두 개다, 2가 들어가 있다 하면은 이 데이터 중에 두 개를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지워버립니다. 그럼 남는 거는 얘네들만 남겠죠. 자, 이 방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0부터 10 사이에 숫자가 있고 이 랜덤 리듀스를 사용하면 그 중에 무작위로 몇 개를 지워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중복되는 데이터가 없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숫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0부터 10 사이에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시리즈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시리즈의 기본값인 0부터 1씩 증가해서 총 10개를 만들죠. 얘를 한번 컴포넌트 판넬을 갖다 놓으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0부터 9까지. 자, C를 10개를 하지 말고 11개로 하죠. 그래야지 10까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C 부분에 넘버 슬라이더를 넣을 건데, 자, 이렇게 10으로 놓으면은 안 되고 이걸 11로 바꾸기 위해서 범위가 바뀌어야 돼요. 넘버 슬라이더에. 자, 이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넘버 슬라이더에 옵션 창이 뜨고요. 현재 자연수 그리고 0부터 10까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범위. 그래서 맥스를 11로 바꾸면 0부터 11까지의 넘버 슬라이더가 만들어질 거고, 자, 그래서 11개가 만들어져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넘버 슬라이더를 넣지 않고 바로 여기다가 숫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자, C 부분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set integer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set integer를 클릭하고 거기에 들어갈 숫자를 제가 임의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11이라는 숫자가 들어갔고 총 11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자, 이 작업의 단점은 이 C 데이터의 인풋이 파라메트릭하게 변경 가능하지가 않고 제가 매번 메뉴로 들어가서 타이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데피니션 상에 시각적으로 무슨 숫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패널이라도 있다면, 11이죠. 패널이라도 있다면 여기에 11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이 메뉴로 들어가 봐야지만 데이터를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가 더 적합한 작업 방식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0부터 10 사이의 숫자가 L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R 부분에 만약에 제가 0부터 10 사이에 3개의 숫자를 무작위로 뽑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3개의 숫자를 뽑을 거니까 8개의 숫자를 지워버리면 되겠죠. 총 11개니까 8개의 숫자를 지워버리면 무작위로 3개만 남게 되겠죠. 8개를 넣을게요. 마찬가지로 S는 시드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 패널을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자, 이렇게 하면은 0부터 10 사이의 자연수 정수 중에서 8개를 무작위로 지웠으니 3개가 무작위로 남게 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자, 시드 넘버를 계속 바꾸면은 3개가 무작위로 남게 돼서 3개를 무작위로 뽑는 거와 같은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장점은 절대 중복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중복된 숫자에 의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랜덤을 쓸지 랜덤 리듀스를 쓸지는 그 목적에 맞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을 사용을 해서 형태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리즈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시리즈, 그 다음에 넘버 슬라이더, 기본적인 10 가지고만 해보죠.
세 개를 복사해서 각각 연결해 놓고, 자 시작값은 0부터 시작을 하고 중분값은 10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총 5개를 만들면 자, 이렇게 5개의 숫자가 만들어지고, 자 얘를 한번 이동할 때 쓰는 거리값으로 활용을 해볼게요. 자 원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서클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서클 컴포넌트 중에 이렇게 생긴 애가 바로 원을 생성시키는 컴포넌트입니다. 중심하고 반지름에 의해서 중심값, 중심 위치, 그 다음에 반지름값 기본적으로 1이 들어가 있죠. 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원이 바로 요거예요. 자 이렇게 격자 무늬가 들어간 거는 바로 이 P 때문에 그래요. P에 들어가 있는 이 월드 XY 플레인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격자 무늬로 표시가 됩니다. 플레인은 격자 무늬로 표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원을 Z축으로 이동시킬 텐데요. 자 기존에 뭐 무브를 사용을 하고 무브 컴포넌트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T 부분에 어느 방향 어느 만큼 이동시킬 거에 대한 거를 X축으로 한번 유닛 X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나만 딸랑 이동이 되겠죠. 1만큼 떨어져서 여기다가 넘버 슬라이더를 넣은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하나만, 원래 있던 게 하나만 이동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시리즈를 쓰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 숫자에 맞게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결과값이 0, 10, 20, 30, 40의 x 좌표값을 기준으로 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리즈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어떠한 명령을 수행할 때 그거에 맞는 각각의 숫자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시리즈로 하면은. 자 이번엔 두 번째로 한번 랜덤도 같이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총 5개의 원들이 있는데요. 지금 서클이 켜 있어서 여기에 가장 초기 데이터가 계속 프리뷰가 보이죠? 얘는 끌게요.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모든 단계의 프리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컨트롤 A에서 빈 공간 휠 클릭, 마우스 휠 클릭, 그 다음에 프리뷰를 끄시고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휠 클릭, 프리뷰를 키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업을 꼭 하세요. 안 그러면 다 프리뷰가 켜지니까 굉장히 헷갈리게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무브 시킨 각각의 원들을 익스트루드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익스트루드가 되는 거리는 랜덤하게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익스트루드 할 거니까 익스트루드라고 검색을 하시고 익스트루드 관련된 여러 개의 컴포넌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익스트루드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컴포넌트는 인풋 값으로 뭐가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익스트루드가 될 건지를 받습니다. 인풋으로. 자, 그래서 이 무브의 결과값인 이 G 부분, 지오메트리죠. 이 결과값을 B에다 연결시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어느 방향으로 익스트루드가 되냐. 자, 지금 같은 경우는 Z축으로 익스트루드 하면 되죠. 더블 클릭, Z, 유닛 Z를 불러오겠습니다. 유닛 Z이기 때문에 기본값이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D에다 연결하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Z축으로 1만큼 원들이 익스트루드가 됐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다른 거리만큼 익스트루드가 되게 하려면 랜덤 컴포넌트로 5개의 숫자 값을 제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랜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가 될 거리만큼 이 인풋 값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넘버 슬라이더 3개를 바로 복사해서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해볼게요. 자, R은 범위죠. 0부터 10까지. 그 중에 N은 총 5개만 뽑아내면 됩니다. 자, 요 넘버 슬라이더를 5로 바꾸셔도 되고, 좀 더 제대로 된 파라메트릭 방법론에 의해서 만들자면 요 숫자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되죠. 여기를 매번 바꿀 필요 없이 하나의 넘버 슬라이더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원이 몇 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알아서 그 숫자에 맞는 임의의 값을 찾아주겠죠.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랜덤 값이 바로 익스트루드 거리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유닛 Z에 연결시켜 보면 자, 이렇게 실린더 형태가 임의의 값으로 한번 시드 넘버를 바꾸면 계속 결과값이 바뀌겠죠.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랜덤 숫자를 만들어내서 그 숫자를 익스트루드의 거리 값으로 활용하는 예제예요. 실수여서 얘를 한번 인터저 넘버로 바꾸면 정수로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랜덤을 한번 사용을 해봤고,
자, 여기에서 이번엔 랜덤 리듀스를 한 번 더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그대로 추가적으로 랜덤 리듀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우선 다 끄고 이 익스트루드만 잠깐 켜놓고요. 자, 뭘 할 거냐면 이 5개의 실린더 중에서 2개를 무작위로 삭제를 해서 3개만 남겨놓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랜덤 리듀스가 있죠. 랜덤 리듀스. 자, 여기에 랜덤 리듀스의 인풋은 데이터 리스트 몇 개를 지울 건지, 그 다음에 랜덤에 관한 시드 값입니다. 자, 데이터 리스트는 요 익스트루드한 이 결과가 그대로 들어오면 되죠. 자, 데이터 리스트는 꼭 숫자뿐만이 아닙니다.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기하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익스트루드에 L이 따라오면 되고 3개만 남겨놓을 거니까 2개를 지우면 되겠죠. 자, 넘버 슬라이더로 2개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시드 넘버에 해당되는 넘버 슬라이더를 하나 더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시드 넘버를 계속 바꿔보면 조금 화면이 이상하죠. EF 프리뷰 켜있고 EF 프리뷰 켜있기 때문에 그래요. 익스트루드를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작위로 2개를 삭제해서 3개만 남겨놓는 데피니션을 지금 만든 거예요. 시드 넘버를 막 바꾸면은 지워지는 실린더가 무작위로 바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높이도 시드 넘버에 의해서 무작위로 바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시리즈 값을 변환을 시켜서 떨어진 거리만큼 얼마만큼 원들이 떨어지는지 바꿀 수가 있을 거고, 원 기둥을 총 몇 개를 만드는지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10개를 만들었으니까 또 시드 넘버 바꿔보면은 2개씩 지워지겠죠. 좀 더 많이 지워볼게요. 한 5개씩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랜덤 리듀스, 시리즈까지 한 번에 데피니션에 다 집어넣어서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리스트를 만드는 컴포넌트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컴포넌트예요. 시리즈, 레인지, 랜덤, 그리고 랜덤 리듀스.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리스트 안에 데이터로서 존재할 수 있고, 문자, 그리고 지금 이 예자처럼 기하 형태가 데이터로서 리스트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컴포넌트들을 잘 조합을 하면 상황에 맞게 굉장히 유용한 데피니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보정하는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컴포넌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